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햇살과 함께 초록빛이 짙어지는 5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를 이유로 일상이 제한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당연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장애인 권익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념 행사와 함께 다양한 체험과 상담 프로그램까지 운영되며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현장을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슬로건으로 장애인과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권익 증진과 사회 통합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영상 시청과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장학금 기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참여에 앞장선 이들에게 수여하는 장한 장애인상 시상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상은 여성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해온 문혜준 활동가가 수상했으며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수상자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온 유공자 29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보장구 수리와 취업 상담, 생산품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전남 지체장애인협회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도 기탁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도전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우주를 향한 상상은 이제 과학을 넘어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고흥에서는 우주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늘을 향한 설렘과 미래를 향한 가능성의 현장을 홍경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우주의 신호 스페이스 시그널을 주제로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우주항공 중심 도시 고흥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우주를 향한 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지며 하늘을 수놓는 비행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나로우주센터 발사체 견학과 함께 우주 관련 실물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돼 우주 과학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 신호가 오가는 공간으로 바라보며 지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인류의 가능성과 희망을 담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흥우주항공 축제가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미래산업 인식 확산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려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이와 배움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은 더욱 반가운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서는 어른이들이 예술을 직접 보고
만들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 현장을 정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특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어린이 아트데이를 열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술관 실내외 공간에서 진행돼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술관 곳곳을 탐험하는 스탬프 투어와 야외 광장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바닥 드로잉, 입체카드 만들기와 가족 얼굴 그리기 체험 등이 운영됐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전시와 연계한 수묵 무드 등 만들기 워크숍도 함께 마련돼 어린이들이 예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부스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서는 기획전과 소장품 전시도 함께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다채로운 관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에게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으로 이어졌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연 속에서 도전과 치유의 시간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산길을 오르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등반대회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재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봄을 맞이해 장애인들이 자연 속에서 도전과 힐링의 시간을 함께하는 장애인 등반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번 등반 대회는 지리산 뱀사골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구호처럼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대회 준비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가장 큰 중심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셔서 그동안에 돌아다니고 싶으셨던 거 그거 다 푸시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큰 기운을 얻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장애인 50여 명과 자원봉사자 80여 명이 함께 현지로 이동해 등반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휠체어 한 대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이동을 돕고 안전한 산행을 지원했습니다. 아주 등반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올해가 이제 21회로 마지막 등반대회라서 아쉽기도 하지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사자들도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등반대회라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댕겨보려고요. 이번 등반 대회는 순천 조례 종합사회복지관이 매년 추진해온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기획부터 운영까지 지역사회의 참여와 나눔 속에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올해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대회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관계자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산길을 함께 오르는 과정에서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도움으로 21회까지 왔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등반 대회가 남긴 의미가 지역사회 나눔과 장애인 복지의 가치로 계속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의 정책과 현안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남 곳곳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의회 최정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선거철이라 많이 바쁩니다. 요즘 신발이 뭐 한 2개 있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신발을 많이 사 놓으셨는지요? 지금 흰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꺼맣게 돼서 요즘 검정 신발로 아예 바꿨습니다. 지역 주민의 또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또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여수 지역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하는 성실한 젊은 정치인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교육 환경은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고민하고 뛰어온 이야기들을 오늘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은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 그리고 교육 현안인 웅천중학교 이설 문제까지 함께 다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단독주택은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 공동주택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제가 발의한 조례는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까지 해서 포함해서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조례가 통과되고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부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또 지역민들이 어디다 문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문의나 신청은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소장님들께서 이제 여수시청 건축가에서 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들을 갖춘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사실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향후 여수시의 공동주택 관리 정책이나 정주 여건에는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보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많은 좋은 정책들로 이제 자리 잡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예. 뭐 또 이게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민들은 잘 체감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보안등과 가로등이 당연히 이제 전기료로 나가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거복지만큼이나 뜨거운 현안이 바로 웅천 중학교 이설 문제입니다. 지금 웅천 지구에서 중학교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언제나 과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꽤 많은 학생들이 지역 밖의 학교로 배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시청자 또 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가 개발하면서 지금은 3만 3천 명이라는 인구가 웅천지구에 이제 뭐 시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의 문제, 뭐 교육의 문제, 또 생활 인프라의 문제, 여러 가지 잦은 민원들과 큰 민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특히 가장 중요한 교육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것이 중학교가 한 군데인데 초등학교는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한 150명 이상의 아이들은 이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1시간 이상의 거리를 통학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네요. 이게 이제 간담회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좀 변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이설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단에서 여러 가지 공론화를 좀 시켰던 부분들이 토론회와 간담회의 역할이 아주 컸고요. 이 부분들이 진척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해서 교육청에서 답변이 정확하게 추진하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게 급속도로 추진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서 또 뭐 의회를 들어간다면 이 부분들을 같이 관심을 갖고 지역의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를 같이 논의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 여수시 주거복지 그리고 교육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여수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존경하는 복지TV 전남 정치다락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저는 늘 시민 여러분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와 교육처럼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현안들을 책임 있게 해결하며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본격적인 봄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촌의 손길도 한층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작업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끼임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작업 전 점검과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남사건집에서 이단비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봄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343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31%가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주로 끼임과 전복 형태로 발생합니다. 회전 부위에 옷이나 신체가 말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와 경사진 농로나 논밭에서 균형을 잃고 뒤집히는 전복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좁은 농로나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타이어 상태 등 기본적인 기계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안전덮개나 보호장치가 제대로 장착돼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 중에는 헐렁한 옷이나 장갑 착용을 피하고 장비 작동 중에는 손이나 신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사진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무리한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 전복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농기계에 동승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 전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작업은 판단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봄철은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 전 점검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어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요즘 마트에서는 가격표보다 먼저 동물복지 인증 문구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생산 과정과 동물의 삶까지 고려하는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먹거리에서 그치지 않고 동물원 운영과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바라보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오늘 트렌드 열람실에서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가격표보다 먼저 확인하게 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물복지 인증입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는지를 따져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물복지 계란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확대됐고요. 구매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란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싼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까지 고려하는 소비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는 먹거리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근 한 동물원에서 발생한 동물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전국 동물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의 서식 환경과 안전관리, 전문 인력 확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먹이주기나 만지기 체험처럼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줄이고 동물의 습성과 환경을 이해하는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처럼 동물복지는 이제 제도와 정책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는 계란 소비 이야기고 또 하나는 동물원 관리 이야기로 서로 다른 사례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속에서 공통된 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동물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먼저 변했고 그 변화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며 이제는 정부의 제도 변화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소비나 체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면 지금은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저렴한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묻게 되는 시대가 된 건데요. 동물복지는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공유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먹거리부터 동물원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요. 패션이나 뷰티, 생활용품 등 다른 산업에서도 윤리적 기준을 따지는 소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우리는 이제 물건 안에 담긴 가치까지 함께 선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같은 나무 아래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성취가, 또 누군가에게는 버텨내야 할 시간의 무게가 됩니다. 익숙한 풍경 속 서로 다른 세대의 마음이 저마다의 색으로 피어납니다. 홍진욱 작가는 아까시나무 아래 펼쳐진 우리의 삶을 통해 세대와 존재,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한국화 특유의 깊은 색감으로 담아낸 같은 세상, 다른 삶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동양의 정서와 여백의 미를 담아내는 예술 한국화. 먹이의 농담과 번짐, 그리고 색이 더해지며 완성되는 한국화는 오랜 시간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온 전통 회화입니다. 단순한 재현을 넘어 보이지 않는 감정과 사유를 담아내는 데서 그 깊이가 더해집니다. 네. 저희 조금 있으면 네, 이제
보통 5월, 6월 사이에 이 아카시 나무가 좀 이제 만개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딱 맞춰서 4월 후반기에 전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약간 이 그림이랑 날씨가 정말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이런 날 또 의미 있는 전시를 하게 되셔서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너무 영광이고 날도 잘 잡아서 저의 첫 개인전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으면. 아카시 나무라는 게 조금 독특한 나무예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추억이고 그걸 가지고 놀고 또 드시고 토끼에게 밥을 주기도 하는 굉장히 친숙한 존재인데 저희 세대에게 아카시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무였거든요. 제가 이거 연구하기 전까지는요. 작가의 그림에는 아카시 나무가 등장합니다. 같은 나무 아래 서로 다른 세대가 마주한 삶의 무게와 시선. 누군가에게는 성취의 상징이었던 세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현실로 다가오는 모순을 담아냅니다. 작가는 붓을 들기 전 수없이 머릿속으로 완성을 그려봅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더욱 단단한 이야기로 드러납니다. 또한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표현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도 결합하며 보다 직관적으로 관객과 만나는 새로운 시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무화 연작들은 총 4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카시 나무가 우리 기성세대들한테는 추억이고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배경에는 뭔가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표현하고 싶어서 조금 더 석체를 이용해서 아카시 나무를 부각시켰고요. 작가에게 한국화는 단순한 장르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들이 그림으로써 비로소 형태를 갖추고 누군가에게 닿는 순간 또 다른 의미로 이어집니다. 정말 재료 그리고 이야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국화를 풀어나가시는 작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AI가 하지 못하는 현대 미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카시 나무 아래 각자의 시간과 이야기로 교차하는 공간.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시선으로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저마다의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카시 나무 아래에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만났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서로가 지닌 짐의 무게는 참 다를 텐데요. 그림 속에 담긴 작가의 마음이 정말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와 함께 소중한 사람들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시간인데요. 따스한 봄비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사랑과 여유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전라남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복지 소식과 더 많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